애가 둘이니까 들어갈 곳도 많으니 용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 남편이야? 왜 계속 동서나를 못 챙겨서 한달이야? 우리 자식도 아닌데 왜 우리가 계속 챙겨야 돼? 거기도 30살 넘은 어른들이잖아. 그럼 본인들이는 본인들이 해결해야지. 우리 집 본인들이 맡겨놨어? 아니 심지어 우리 집 살 때 한 푼이라도 보탠 거 있냐고. 그리고 내가 동선에 돈 보태주려고 우리 애 2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면서 회사 다닌 줄 알아? 나는 돈이든 집이든 아무것도 못 해줘. 당신도 해주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을 각오해. 계속 쩔쩔매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니 제가 이혼 각오하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화가 났나 봐요. 당신은 어떻게 계속 싫다고 말할 수 있어? 집 바꿔주는 것도 싫다, 용돈 보내주는 것도 싫다.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가족이 힘든 상황이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선 그으면서 살면 그게 가족이야? 그리고 내가 형이니까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당신도 너그럽게 동선이한테 베풀어도 되는 거잖아.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니 저희 아들이 조용히 나오더라고요. 둘 다 순간적으로 싸움을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이성적이게 말할 수 있었죠. 저는 계속 그냥 우리는 동서나랑 거리 두면서 살고 우리 일만 신경 쓰면서 살자는 주의였어요. 근데 남편은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어요. 동서나 때문에 남편이랑 계속 싸우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서랑 전화통화를 할까 했는데 전화상으로 얘기 나누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야 동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동서 친정네로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골목이 좁기도 하고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중에 서방님이 동선의 친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요즘 저희 모두 동서의 집 요구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 서방님이 화가 나서 찾아왔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나는 말려야 하나 란 생각도 들고 그냥 다음번에 찾아오는 게 나을까 란 마음도 있었어요. 장모님 앞에서 큰 싸움이 나면 내가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순간 둘이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서방님이 하도 동서 걱정을 하며 짜증 부리는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 세상에 둘이서 엄청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손깍지를 끼면서 산책을 하더라고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둘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은 바꿔주신대?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 있어? 아직도 나 화났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이번에 형님한테도 전화 왔거든. 시어머니가 집 바꿔주라고 했나봐. 그랬더니 형님이 화가 나서 막 뭐라 하는데 내가 형님 말씀대로 시어머니가 집 바꾸라면 바꿔야죠. 이제라도 말 들으려고요 했더니 형님 난리치더라. 세 식구가 무슨 35평에 살아. 15평이면 충분하지. 억울하면 애를 하나 더 낳던가. 쌍둥이 낳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자 서방님이 더 다정하게 동서 손을 잡으며 지금 엄마한테 우리 사이 안 좋아서 이혼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 형님한테 빨리 집 바꿔주라고 하나 봐. 우리 엄마 이혼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주의거든. 35평으로 이사가면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될까? 거기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긴 한데 그래도 7, 8년 정도 사셨으니까. 좋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리모델링 할래. 빨리 형님이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여기서 잘 버틸 테니까 당신도 죽는 소리 힘내서 해야 돼. 우리
35평에서 살게 될 때까지 둘이서 작당을 하고 돈을 뜯고 싶어서 시어머니와 저희한테 사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저희 집 인테리어 할 생각에 신이 났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서랑은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남편이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이유가 둘이서 그러다 진짜 이혼하면 본인이 찝찝할 것 같다고 했었어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바꿔줄 수 있는 집으로 고집부리다가 동생이 이혼난다면 어쩌냐고 했어요. 아무래도 서방님이 집 때문에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러다 곧 이혼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서방님도 동서가 너무 찝찝거리니까 정이 다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한 거였어요. 만약 제가 오늘 동선이가 작당하는 걸 몰랐으면 제가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집을 바꿔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이 편하게 큰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니 동선의 정이 다 떨어졌어요.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아까 동서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동서 친정에 다녀왔는데 서방님이 오셨더라. 나는 둘이서 싸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져. 그리고 둘이 하는 말 들어보니 시댁에서 돈이나 집 받고 싶어서 연극하는 거더라. 그러니 당신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둘 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거나 어이없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라는 게 맞나 봐요.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냐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네. 나는 진짜 이혼하면 어쩌나 했어. 맨날 사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돈 때문에 둘이서 사이 안 좋은 척 하는 거면 다행이네. 그럼 우리가 돈 좀 보태주면 잘 살겠네. 너무 잘 됐다.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나랑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바로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머니, 왜 말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왜? 내가 못 올 때라고 왔니? 더우니까 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좀 앉아봐라.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갑자기 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집 얘기하지 말라고 한 뒤로는 한 번도 하신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너희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가족한테 인색하니? 동서한테 잘해야 다 너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가족 좋은 게 뭐니?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너희는 매달 200만 원 정도 적금도 하고 있다며? 200만 원 다 동선이한테 보내라는 말도 안 한다. 100만 원이나. 그게 너무 많으면 50, 60만 원 정도라도 좀 보내줘라. 아니면 차나 한 대 뽑아주던지. 애가 둘이나 있으니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 않니? 솔직히 나는 집을 바꿔줬으면 하는데. 결국 동선이한테 뭐라도 해줘라 라는 말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을 흐리시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눈치를 보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아휴, 표정 풀어라. 집 바꿨으면 하는데 네가 너무 싫어하니까 내가 말도 안 하고 있잖니. 집이 힘들면 용돈이나 차 큰 거 하나 좀 사줘라. 그럼 동선에도 더 이상 뭐라 해달라는 말 안 하겠지.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이 말도 안 된다면서 말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다들 정신 못 차렸구나. 여기서 정상은 나밖에 없나?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왜 동선애한테 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선애가 돈이 필요하면 둘이서 알아서 해야죠. 어머님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둘이 사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꽁돈 한번 벌어보고 싶어서 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너희는 맞벌이지만 작은 애는 왜 버리잖아. 그리고 너희가 벌이가 훨씬 좋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지. 가족끼리 얼굴 붉히면 불편하기만 하잖아. 말도 안 통하고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제가 못할 말도 막 쏟아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보는 일이 아니라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자리를 벗어나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서 집에서 나왔어요. 막 거리를 걷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보니 나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연락한 줄 알았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른 말을 내뱉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지금 당신 재수 씨 따라하는 거요? 재수 씨는 당신보다 어리기라도 하지. 나이 들어서 그러면 추해. 그런 건 배우지 마. 당신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따라하냐? 나이값 좀 해. 그래서 제가 동선에는 작당하느라 별거 했는데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싶어? 나는 별거 같은 거 안 해. 바로 이혼이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속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저희 집을 탐냈을 때는 설마 진짜 그렇게 되겠어?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겠지란 생각을 했는데 가족 모두가 이렇게 양심이 없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네요. 한참을 걷다 보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서 집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셨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랑 서방님이 저희 집 안방에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은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방 쪽으로 가니 하던 얘기를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맡긴 물건 찾듯이 재촉했어요. 형수님, 저희 이혼한다고 싶지 않아요. 저희 집 와보셔서 아시잖아요. 15평인데 확장형으로 잘 나와서 좁지도 않아요. 그리고 승호도 다 커서 굳이 집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서방님 둘 다 집에서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우선 오늘은 각자 집에 가서 일 보세요. 같이 있으면 신경 쓰여서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해 본다고 하니 시어머니랑 서방님 그리고 남편까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본다고 했던 것은 이혼이었어요. 남편한테는 생각 좀 정리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그 길로 바로 부동산에 갔어요. 요즘 저희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면서 팔리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어요. 이번에 급매를 원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면서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구입한 가격보다 2배 정도 높기도 했었고 저는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분은 빨리 사야 하는 처지여서 부동산 연락을 받으신 후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급매가 나왔다고 해서 왔어요. 사실 저희가 급하게 이사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1, 2주 뒤에 이사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준비할 시간이 없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사업체만 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해서 계약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한시라도 집을 팔아버려야 집 바꾸라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랑 아이는 근처 친정집에서 회사나 학교를 다니면 되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사인을 하고 난 뒤 다 같이 저희 집을 보러 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세 식구밖에 안 살기도 했고 신축 아파트에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집주인인 저희만 살았던 집이라 집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었어요. 그렇게 부동산 중개인과 이사 오실 분들이 나가고 나니 남편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천연덕스럽게 얘기했죠. 내가 저번에 계속 집 바꿔달라고 말하면서 이혼 각오하라고 했잖아. 우리 집 팔렸어. 나도 이렇게 빨리 집 팔린 적 처음인 것 같아. 타이밍 이렇게 맞는 거 봐서는 당신이랑 나랑도 이혼할 운명인가 봐. 솔직히 내가 번 돈으로 집 사와서 당신한테 하나도 안 줘도 되는데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은 대체 무슨 용기로 나를 들쑤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제 짐이랑 아이 짐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친정으로 오니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일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희 아이 낳고 나서 손주한테 안 좋다면서 저희 아빠가 담배를 끊으셨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답답하셨나 봐요. 조용히 나가서 담배 피시더라고요. 엄마는 아주 도둑놈 신부라고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집 팔고 편하게 친정집에서 쉬면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사실 합의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왜 이혼당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 상담받아서 소송으로 진행했어요. 저희가 동선의 집 문제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이 동선의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저희가 본인들처럼 이혼하는 신용인 줄 알고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니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동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집으로 오더라고요. 동서만 올 줄 알았는데 서방님도 같이 오셨어요. 여기까진 무슨 일이세요? 제가 연락 안 받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동서랑 서방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 엄마 진짜 난리나요. 그리고 형도 지금 형수님이 집을 팔고 나가셔서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예요. 승호도 생각하셔야죠. 아빠 없이 키우면 애들 정서에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었어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혼하면 애한테 안 좋으니 이혼하지 말라고 겁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 용기가 더 샘솟고 더 신속하게 이혼했죠. 몇 번 남편한테 다시 생각해달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하루는 사과를 했다가 하루는 화를 냈다가 난리도 난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약 5개월 뒤에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 안 한다고 난리치던 남편도 막상 변호사가 연락을 하니 무서웠나 봐요. 순순히 합의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던 게 자식들이 이혼하는 거였어요. 이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리 잡았던 곳이라 알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본인 자식이 이혼난 됐다고 소문이 나면 다들 수군거릴 테니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혼 안 시키려고 난리를 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장남이 이혼했으니 폭발하셨나 봐요. 동서를 쥐잡듯 잡으셨다고 해요. 제 친구가 우연히 마트에서 저희 시어머니랑 동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동서한테 호통을 치고 계셨다고 해요. 지금 전 남편은 15평에 결국 본인 혼자 들어가서 살고 있고, 동선에는 시댁이랑 합쳐서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만약 제가 이혼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아직도 집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니 하루가 너무 평온하고 행복하네요.